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저도 시험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시험이 끝나진 않았는데 이번에 간단한 비선형 시스템에 유용한 백스태핑 제어기와 그런 백스태핑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포지티브 디피닛과 네거티브 디피닛에 대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디피닛은 무엇이냐? x가 0이 아닐 때 모든 v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만 이 v도 0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x가 0이 아닐 때도 0이 되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포지티브 디피닛은 x가 0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 양수일 때 x에 대한 포지티브 디피니타 함수다 하고 예를 들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오목함수. 이게 오목함수죠.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포지티브 디피닛한 함수다. 네거티브 디피닛은 간단히 또 반대겠죠. x가 0이하든 모든 구간에서 음수일 때 이것이 x에 대해 네거티브 디피닛한 함수이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러한 모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두 친구들을 복습을 했느냐? 바로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티어럼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티어럼은 비선형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모를 때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기 힘들 때 리아프노프 펑션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x가 커질 때 v도 같이 커지고 x가 줄어들 때 v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x에 대한 행동은 모르지만 이 v에 대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 x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x도 그렇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되냐?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포지티브 디피닛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리아프노프 펑션의 타임 데리비티브, 시간으로 미분을 했을 때 그러한 v 다시 네거티브 디피닛을 만족하면 이 리아프노프 자체도 0으로 가고 이 시스템 스테이트들도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 스테이트가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티어럼에 의해 안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을 오늘은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수식이 많이 없습니다. 리아프노프 펑션을 잡습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디피닛한 펑션을 잡습니다. 이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증명을 하는 대표적인 그림들인데요. 구글에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V가 포지티브 디피닛으로 잡히게 되죠. 포지티브 디피닛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 양수인 곳에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타임 데리비티브를 구해보면 체인 룰에 의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편미분과 도함수, 편미분과 도함수로.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레디언트잖아요. 이 그레디언트와 도함수들의 낫 프로덕트, 내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레디언트와 도함수들의 내적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레디언트의 절대값, 도함수의 절대값,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의 코사인이 네거티브 디피닛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양수죠. 이거 양수죠. 그러면 코사인 이게 음수가 돼야겠죠. 그렇게 돼서 나온 조건이 이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값이 9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레디언트는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함수는 뭡니까? 도함수는 이 접선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함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프로젝션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각도,
이 각도가 90도에서 270도 사이라는 소리는 이 스테이트가 점점 90도보다 크게 요렇게 점점 0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방향이다. 결국 0으로 수렴하는 방향이다. 이 각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 디피닛을 만족하면 이 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각시 90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고 90도에서 270도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스테이트들이 0으로 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이겁니다. 점점 0으로 내려가서 리아프노프 펑션이 0이 되면 결국은 저희가 리아프노프 펑션을 포지티브 디피닛하게 잡았기 때문에 스테이트들도 0으로 간다는 것을 간접적인 리아프노프 펑션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리아프노프 펑션이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로 백스태핑 제어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태핑은 스트릭트 피드백 폼인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굉장히 좋은 제어기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한 비선형 스트릭트 피드백 폼에서 어떻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이용해서 제어기를 설계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의 제어 목표는 x1이 0으로 가는 레귤레이션입니다. x1을 0으로 보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x2-u, u는 제어 입력입니다. 제어 입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x-은 ax 플러스 bu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x2를 가상의 인풋으로 보겠습니다. Virtual Control 인풋으로 보는 겁니다. x2를 이용해서 x1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x2가 되도록 u를 설계를 한다면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x1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x2가 만들어지고요. 그 x2가 되기 위한 u를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u를 통해서 이 x2가 저희가 원하는 x2가 되고 그 x2를 통해서 x1이 안정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안정화를 시킨다. 순차적으로 거꾸로 안정화를 시킨다 해서 이름이 백스태핑 컨트롤인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지역이고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쓰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저희는 아웃풋 레귤레이션이 목표죠. 그러면 한번 리아프노프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보죠. 대표적인 리아프노프 펑션이 포지티브 디프한 리아프노프 펑션이 이런 형태인데요. 이 형태로 리아프노프 펑션을 잡고 이것에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x2가 만약에 요 형태라면 k는 양수인 콘스턴트고요. 요 형태라면 x1 닷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다음과 같이 되면 이게 뭐냐? 이게 또 대표적인 네거티브 디피닛이죠. x2를 이렇게 만들면 이 x1에 대해서의 리아프노프 펑션이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만족시키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x2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x2에 대한 지령이죠. x2가 이렇게 됐으면 한다. 그래서 x2D가 됐으면 한다는 트래킹 문제를 풀게 되면 저희는 x1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아까 요 수식이었죠? 요 수식에서 저희가 z2를 정의를 했습니다. z2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x2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죠. z2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x2는 z2 플러스 x2d입니다. 그래서 x2 자리에 z2 플러스 x2d를 집어넣게 되면 리아프노프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저희는 x1만 봐서는 안 되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x1은 0으로 x2는 x2d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z를 0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아프노프 펑션을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x에 대한 포지티브 디피닛
그리고 z에 대한 positive 디피니트로 잡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분을 구하게 되면요. 저희는 v1에 대한 미분 알고 있었죠? 이 친구는 그대로 내려오고 x2에 대한 미분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해야 되는 제어 입력이 나왔네요. 그럼 이 제어 입력을 다음과 같이만 설계를 해준다면 V2는 X1에 대한 그리고 Z2에 대한 네거티브 디피닛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X1도 0으로 가고 이 Z2도 0으로 가기 때문에 Z2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죠? 저희가 설정해뒀던 것처럼 x2가 x2 desired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2가 x2 desired에 따라가게 돼서 x2가 x2d가 되고 x2d가 x1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거꾸로 안정화시킨다는 게 백스태핑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구현해보고 어떤 제어 성능을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지우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1이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2. 그러면은 초기 값을 3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add를 눌러주시고 add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mass에 가서 mass 펑션도 가져오시고요. 프로덕트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 mass 프로덕트 안에 스퀘어 제곱이 있고요. x1의 제곱이 하나 필요했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add도 하나 필요가 하겠네요. add는 가져왔네요. add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x1의 제곱 그리고 x1의 제곱과 x1을 곱하면 x1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다음 x2 되고요. x2는 제어 입력 u의 그냥 적분이었죠. 그럼 이거를 u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x1, x2 이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x2에 대한 지령값과 이 제어 입력을 한번 설계를 해 봐야겠죠. 일단 x2의 desired를 한번 설계해 봅시다. x2의 desired 어떻게 생겼었죠? x2의 desired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면 x2의 desired 거의 이 친구들 뺏겨오면 됩니다. 이 친구들을 가져와서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피드포워드를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x2 말고 x1에 게인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k1 게인입니다. k1 게인 k1 게인을 곱해서 넣어주면 이게 x2 desired 맞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1을 써드릴게요. k1 x1 그리고 이제 제어 입력을 설계하기 전에 저희는 x2에 대한 트래킹 문제를 풀죠. 그러면 x2에 대한 에러인 z2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2는 x2 x2d죠. x2 x2d 그러고 이제 저희가 Z2까지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어 입력을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제어 입력은 어떻게 생겼냐? 제어 입력은 이렇게 생겼죠. 제어 입력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2 desired 닷 마이너스 x 플러스 x2 desired의 데리비티브니까 컨티니어스 칸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베티브 그 다음에 K2 X2 아니죠? Z2의 K2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트래킹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게 Z2의 K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잘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 X1은 제가 초기값을 3으로 주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Z2도 0으로 가며 Z2와 Z2 디자이어드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렴 속도를 올려주고 싶다. 그럼 그대로 K1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X1도 빠르게 0으로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X2도 올려주고 싶다. 그럼 K2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X1도 빠르게 0으로 레귤레이션 되는 거 볼 수 있고 Z2도 빠르게 0으로 레귤레이션 되는 거 볼 수 있으며 Z2 디자이어들 Z2가 빠르게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비선형 시스템에서 이 비선형 시스템의 안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라는 이론을 배우고 그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디어럼 기반으로 설계되는 백스태핑 제어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백스태핑 제어기는 뭐다? 이 X2를 가상의 인풋으로 보고 X2가 되고자 하는 가상의 인풋을 설계를 하고 이 가상의 인풋이 X2의 디자이어드가 되고 이 X2가 X2의 디자이어드가 되도록 제어 입력을 짜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비선형 시스템까지 제어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거의 제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보드 플롯이 무엇이고 타임 리스폰스 그 내추럴 리스폰스가 뭐고 버스트 리스폰스가 뭔지 천천히 한번 제어에 대해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찬찬히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제어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어조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